자, 이제 그 지브러시에서 해골 만드는 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브러시 기초 과정 때 배우게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 뭐지? 지브러시에서 동그라미 하나 꺼내가지고 그걸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볼게. 자, 동그라미 이렇게 툴에서 클릭하고 동그라미 하나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쯤에서 이거를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에디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누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 있다가 여기로 하나 더 생기면서 PM3D 스피어 3D 다시 1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브젝트가 새로 생성이 되는데, 앞에 PM3D는 폴리메시 3D가 적용되었음을 뜻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스탠다드 브러쉬가 그냥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냥 이렇게 켜져 있거든. 그리고 메테리얼은 원래 매트캡 메테리얼 이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극도로 혐오합니다. 왜냐면 상이 제대로 안 보여요 이거. 그래가지고 베이직 메테리얼로 바꾸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제대로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찍찍찍 근 거는 컨트롤 Z로 한 번, 두 번으로 지울 수 있고, 상단에 이렇게 바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그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언도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바는 히스토리 바고 언제든지 내가 작업했던 거는 컨트롤 Z로 되돌릴 수 있다. 자, 그리고 간단한 브러쉬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조작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 Alt를 누르고 바깥쪽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게 기본 조작이에요. 그리고 Alt를 누르고 바깥쪽을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있는 상태에서 Alt만 띄면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어요. 드래그만 유지하면. 다시 Alt를 누르고 바깥쪽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동이고, 이 상태에서 드래그하고 있다가 Alt만 띄면 확대 축소가 된다. 이게 처음 조작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클릭하고 외부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회전해서 볼 수 있는데, 오브젝트가 지금 회전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으니까 안에다가 이게 찍찍 그어 놓을게요. 그리고 바깥쪽을 클릭하고 드래그 하니까 이게 돌아간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지금 이거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이 2020이라서 오른쪽 위쪽에 이렇게 프론트라고 해가지고 떠있는데, 2019 버전만 되면은 여기 오른쪽 위쪽에 사람 얼굴 모양 비슷하게 뭐가 하나 떠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압력D를 알 수 있다. 자, 컨트롤 Z 빼주고 X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좌우가 동시에 작업될 수 있습니다. 좌우 동시 작업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스탠다드 가지고 그럼 다 해야 되냐?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튀어나오고 Alt 누르고 클릭하면 들어가는데, 모든 브러쉬의 속성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깥쪽을 클릭하다가 Shift 누르고 이렇게 Shift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뷰의 그 방향이 고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퍼스펙티브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거는 꼭 꺼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브러쉬 설명 들어갈게요. 브러쉬에는 총 우리가 자주 쓰게 되는 브러쉬는 총 5가지가 있는데, 무브, 댐, 스탠다드, 그리고 이게 인플렛, 그리고 트림 다이나믹, 그리고 내가 자주 쓰는 건 클레이 빌드업이야. 클레이가 아니야. 근데 다들 클레이 많이 쓰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다. 그래가지고 단축키를 지정해서 브러쉬를 쓰면은 브러쉬를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축키 지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G브러쉬는 보통 일반적으로 타블렛 펜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타블렛 펜을 사용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단축키도 타블렛 펜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근데 타블렛 펜으로 지정하려고 하면 컨트롤 Alt 누르고 이 해당 명령을 클릭하면은 상단에 아무 키 조합이나 누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조금 움직이죠.
그러면 상단에 뜨는 것처럼 오퍼레이션 캔슬이라고 해가지고 이 작업이 취소가 돼버려요. 근데 타블렛은 알겠지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자리에 가만히 있기 굉장히 힘들어요. 원래 타블렛 특성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때만큼은 작업을 마우스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우스를 컨트롤 알트 누르고 모브를 클릭한 다음에 1번을 누르면 단축키 지정된다고 상단에 뜹니다. 그래가지고 댐 스탠다드도 누르고 2번 컨트롤 알트 누르고 인플렛 누르고 3번 그리고 컨트롤 알트 누르고 트림 다이나믹 누르고 4번 그리고 컨트롤 알트 누르고 클레이 빌드업 누르고 5번 이래가지고 해주면 1, 2, 3, 4, 5 1, 2, 3, 4, 5 숫자를 클릭하면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출되는 상태로 해고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기본형 여기에 맞춰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무브 브러쉬 가지고 Alt를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넣는 형태로 저렇게 두개골에 대한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끌어 당겨가지고 머리 이렇게 두께를 이렇게 확보를 해주고 옆으로 보고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두개골의 부피에 맞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여기도 광대뼈가 있을 자리니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Alt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주고 이쪽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뽑아서 만들어주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코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거거든. 근데 만들다 보면은 지금 면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면을 늘리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 디바이드 말고 다른 방식을 쓰도록 할 겁니다. 두 가지란 무슨 얘기냐면 지오메트리에서 여기 보면은 요 오른쪽에 보면 탭이 있는데 지오메트리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게 쭉 밑으로 내려오거든. 그 중에 디바이드를 클릭하면 면을 이렇게 쪼개줘요. Shift F 즉 요거 폴리 드로우 폴리프레임 이거를 눌러보면 요런 식으로 폴리프레임이 나오거든. 이전 단계는 요 단계였어요. 이후 단계는 이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이동되거든. 이렇게 늘어납니다. 디바이드 한 번 더 하면 또 늘어나고 요런 식으로 면을 사각형을 한 번 쪼개고 한 번 쪼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쪼개고 쪼개주는데 상단에 보면 이런 식으로 면이 집중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한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클레이 빌드업 같은 거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려고 하면 자 이게 댐 스탠다드로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주려고 하면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찌그러져요. 여기 안 찌그러지는 게 좋거든 이런 거. 그러면 여기를 안 찌그러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방식을 선택해야 되냐면 현재는 좀 러프하게 막 빠르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이 디바이드를 이용한 이런 면 쪼개기를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다이나메쉬라고 있거든. 여기 이 다이나메쉬를 이용할 겁니다.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면을 쪼개줘요. 자 이게 면 쪼개기 전 이게 면 쪼갠 후 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전후 좌우를 기준으로 그냥 네모 반듯하게 자르는 겁니다. 잘 보면은 이게 모눈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 모눈이 아닌 데가 있지. 저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봤을 때의 모눈을 기준으로 위에서 봤을 때의 모눈의 기준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충돌하는 지점은 어떻게 나오냐면 작은 삼각형이 생겨요. 근데 이 삼각형이 커다란 멀리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디테일을 해치냐고 하냐면 아까 전에 삼각형이 집중적으로 막 수십 개가 모여있던 것보다는 덜합니다. 그래서 차 선택으로 이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완전 킹왕짱 베스트라서 이걸로만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고 다 끝낼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닌 거라는 거를 명심을 해두기 바라고요. 그리고 진행을 계속 해볼게요. 모브로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형태에 맞도록 이제 다듬어 주면서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브러쉬가 바뀌면서 스무스가 되는데, 스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문질러 줄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형태를 잡아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브 툴을 이용해 가지고 턱뼈가 있는 구간도 이렇게 만들어 버릴게요. 그냥 쭉쭉 드래그 해 가지고 그냥 다 뽑아 버립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형태가 제대로 생기려면 여기가 이마가 있어야 되고, 두개골이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 가지고 여기에 이게 빠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그리고 턱뼈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면이 막 길게 늘어나 가지고 짜글짜글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다이나믹시가 걸려 있으니까 컨트롤 누르고 외부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런 식으로 면을 다시 쪼개줍니다.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면을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또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된다. 만들어주고, 빠지고, 참고로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그 뭐지? 인체 해부학 관련해 가지고 그 기증된 해골 있잖아요. 그거를 3D 스캔으로 뽑은 겁니다. 그냥 해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가공해서 만든 게 아니야. 진짜 해골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는 만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하긴 하나, 여러분들이 그 게임에 써야 되는 그런 그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은 진짜 사람이랑 완전히 똑같을 경우에는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과장이나 이런 거를 좀 나중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뭐 눈이 조금 더 크다 라든지, 뭐 아니면 뭐 코가 정말로 막 그 뭐지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오똑하다 뭐 이런 거, 그런 표현을 넣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막 완전 사실처럼 해가지고 진짜 막 너무 막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티스트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사용할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냥 보고 봤을 때 그냥 예쁘면 좋은 거지. 그 사람들은 어디 뭐 이게 뭐 인체 그 거기 비례에 뭐 정확하게 떨어져가지고 너무 훌륭하다 이런 사람들 없거든. 여러분들도 그걸 잊지 마시고 작업을 할 때는 이거를 좀 감안을 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 인플렛 브러쉬는 내가 많이 안 쓰는데, 인플렛 브러쉬는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하게 안쪽으로 넣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이렇게 부풀리거나 동글동글하게 그럴 때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트림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평평한 곳을 표현해야 될 때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사실 무브랑 그 뭐지 클레이 빌더 가지고 거의 다 끝내야 돼요. 거의
나머지 툴들은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때그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써주는 거고, 브러쉬랑 이런 거를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사실 여기가 뚫려 있어야 되거든, 이만큼. 근데 지금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기초 단계에서의 우리 그 진행이기 때문에 저거 뚫는 거는 이제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해고를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거 진행을 할 때 방금 전에 설명 안 하고 그냥 한 게 있었는데,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검게 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마스크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은 거는 내가 만약에 여기 좀 잘못 칠했다 그러면은 컨트롤 누르고 있다가 알트를 누르면 앞에 마스크라고 써져 있는 글씨 앞에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클릭하고 드래그했을 때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더 날카로운 마스크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이 현재 마스크가 된 곳 주변으로만 브러쉬가 먹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를 반전시킨다면 내가 칠한 부분만 브러쉬를 넣을 수 있거든. 컨트롤 누르고 외부를 한 번만 딱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내가 만약에 무슨 다른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편집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게 마스크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거의 이쯤 했으면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돼. 뭐 여기에서 이제 더 묘사를 더 진행한다 그러면 더 파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묘사를 진행하기에는 이게 면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제대로 묘사를 하려고 한다면 이 면을 더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 전에 일단 옆에 측면으로 돌려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묘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돼. 측면이 없나 보네. 한 요쯤에서 볼까요? 요쯤에서 보고 얼추는 못했는데, 이거를 면을 여기에서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레솔루션 128로 되어 있거든. 이거를 128을 2배로 증가시키면 256이 되니까 256 넣고 컨트롤 누르고 외부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면 이런 식으로 면이 자잘하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면이 자잘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더 자세한 표현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표현을 넣는 정도, 그 정도 해주고 요거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겠다. 여기 구멍 뚫어주고.
여기서 보면 이제 두개골 뒤편이 조금 사람 머리가 위에서 이제 아래로 봤을 때 여기 뒷부분이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너무 강조된 것 같고 요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요. 지금 내가 해골 눈을 너무 크게 만들었어. 조금 잡아주고 여긴 조금 당겨주고 여기도 조금 당겨주는 식으로 해서 그렇지. 여기가 시신경 지나가는 자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두뇌로 이어지는 구간이고 안에 근육 조직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리 이렇게였나? 그래서 사람의 그 눈이 들어가는 자리라는 게 여기가 이렇게 그 뭐지? 동그란 그런 그림자가 있는 구간을 이렇게 생성해 가지고 사실 눈이 들어가는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 요만큼 밖에 없는 거거든요. 되게 작게. 그래가지고 상이 여기에 맺히게 돼요. 여기 이만큼에. 그래가지고 상이 맺힐 때는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거꾸로가 돼가지고 역상으로 맺히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뇌로 들어갈 때는 또 그게 또 상이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정방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중에 막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신기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즉 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굉장히 작은 카메라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카메라라는 거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이제 이거 두개골을 보면서 이제 익히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 동굴 암실 원리 뭐 이런 게 있는데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원래 여기도 여기 사이에 여기가 뚫려 있거든. 여기가 그래가지고 여기가 무슨 가시처럼 이렇게 돋아나 있고 여기가 뚫려 있고 이 뚫려 있는 구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턱뼈를 잡아주는 근육이 여기로 이만큼 올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근육이 여기 들어가게 돼 있어. 턱뼈 근육이 씹는 근육이 그러니까 대단히 큰 거예요. 이만하거든. 이게 턱 씹는 근육인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 이렇게 위아래쪽으로. 그래서 사람 이제 만들다 보면 앞으로 이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눈 아래쪽을 경계로 해서 귀 있는 구간까지 이렇게 뼈가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 여기 지금 길게 이어져 있잖아요. 여기 그지? 광대뼈부터 해가지고
저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거 무시하면 이제 사람이 그거 볼 때 이제 사람이 사람 얼굴처럼 안 보이는 게 저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거 이 구간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가지고 파주시길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고 됐네요. 이렇게 해보요. 그래가지고 기본 설명하면서 해골하는 것도 이렇게 살펴봤어요.